대형 보험회사가 운영 중인 실버타운입니다. 건강관리실과 헬스장, 영화관 같은 편의시설이 골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대부분 혼자 살고 평균 연령은 83세입니다. 혼자 오시는 분들이 한 75% 되고요. 한 25% 정도가 이제 부부 세대가 오시는 분들. 이 보험회사는 실버타운뿐만 아니라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원도 3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5천 명이 넘습니다. 10인 이상 요양시설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서울 도심의 경우 요양시설 대부분이 소규모이다 보니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시설 수요가 많은 겁니다. 부모님이 편하게 계실 수 있는 환경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안정되고 조만간 완공될 이곳은 또 다른 보험사의 요양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이처럼 최근 많은 보험사들이 노인 돌봄, 요양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명보험 시장이 0.3% 성장에 그칠 걸로 예상되는 등 정체를 맞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요양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있는 겁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년 뒤에는 37%까지 높아질 걸로 예상돼 요양시장 규모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전망입니다. 요양 서비스의 어떤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 사회적 요구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수요가 시장에서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실버 산업 진출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재원 확충이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취약계층의 소외와 서비스의 질적 양극화라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SBS 박지연입니다. 75살 진상희 씨는 1년 전부터 매주 한두 차례 학습지 선생님을 만납니다. 요거랑 같은 게 어디 있을까요? 네, 맞아요. 잘 찾으셨어요. 40대 때 어린 자녀들에게 붙여줬던 그 선생님을 성인이 된 자녀의 권유로 다시 찾은 겁니다. 과목명은 수학 영어가 아닌 브레인 트레이닝,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활동 교육입니다. 잘하셨어요. 간간히 이제 실수하는 게 보였나 봐. 출입문이죠. 네. 가끔 이게 헷갈리더라고. 몇 번 해도 안 되는 때가 있더라고. 자, 시작. 앞으로 쭉. 그렇죠. 이 학습지 업체의 고객에 노인이 포함된 건 채 2년이 안 됩니다. 운동 프로그램부터 학습지까지 서비스도 다양해지면서 노인 회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시작. 하나, 둘, 셋. 노화에 따른 근육의 기능 변화, 이른바 노쇠 정도를 측정해주는 이 기기는 카이스트 출신 박사들과 노년내과 의사가 의기투합한 한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했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같은 나이대라도 천차만별인 노인의 운동 능력을 보다 손쉽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에 맞는 운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겁니다. 74살인데 신체 나이는 64살. 그리고 어머니는 전국 300여 개 복지관, 의료기관을 넘어 이제는 해외 진출까지 진행 중입니다. 노인들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노인들이 있고 그 노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가 관심사가 되면서 이러한 저희 같은 기술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기술, 에이지테크를 중심으로 5년 뒤 국내 시니어 산업은 270조 규모로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건강하고 기술 수용성이 높은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 비교적 여유 있는 자산을 가진 중산층 시니어의 등장으로 산업의 성장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23%씩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까지 감안하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연구 개발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모두 생태계로 만들어진다면 시니어 산업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노인 세대 부양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초고령 사회의 위기를 새 산업, 새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와,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정도 나이에 저 정도 몸이라는 게 저는 100% 내추럴입니다. 제가 69세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육량은 나 따라올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이 엄청 젊은 것 같아요. 5시 반에 일어나면은 학교 운동장에 가서 뛰지. 저녁이면 또 푸시업도 그냥 한 200개씩 해보자고. 저는 뭐 나의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제가 한번 배우고 싶다 하면 저는 즉시 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고속노화 궤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가속노화 궤적으로 가느냐. 신체적으로 계속 액티브하게 나한테 고생을 시켜야 녹이 쓰지 않고. 서울 도봉구의 한 헬스장. 단단한 근육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남성이 있습니다. 체격이 엄청 좋으신데? 와,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저 정도 나이에 저 정도 몸이라는 게 저로서는 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깜짝 놀라는 몸짱 주인공.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71세 박영덕입니다. 일단 뭐 데드리프트를 하려고 합니다. 네. 허리 무리는 안 가서 이거 하시면은? 일단 벨트를 꼭 그 보갑 벨트를 차고 하니까요. 별 무리 없을 겁니다. 네. 70대 할아버지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체형.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5번 이상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오면은 뭐 헬스장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한 3시간 정도 있습니다. 3시간이요? 왜냐면 뭐 샤워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고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겉모습만 보면 평생 운동을 해온 듯하지만 그가 처음 헬스장에 들어선 건 환갑을 넘긴 뒤였습니다. 63살부터인가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그 전에 몸은 어떠셨어요? 그전에 그냥 평범한 그냥 뭐 배 안 나오는 보통 체격 그 정도였었습니다. 오늘은 아들과 함께 운동하는 날. 셋. 야, 이거 10개 하는데 숨점이 펴고뛰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앉을 때 이 다리가 이렇게 쫙 벌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야구 하는 거 봐봐. 자세를 잡아주며 운동법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사실 아들이 운동하기를 맨 처음에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번째인가 제가 계속 등록하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요새 이제 운동에 재미가 붙었는데. 이렇게 아버님이 운동 하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뭐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도 어디 잔병치레 하나도 없이 항상 건강하신 거 보면은 항상 너무 멋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디빌딩 대회에서 올해에만 3번이나 우승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이제 뭐 대회 나갈 때 되면은 좀 탄수화물 줄이고 좀 유산소를 좀 해서 좀 지방을 좀 빼죠. 그렇게 되면은 더더욱 이제 혈관이 이제 막 운동하고 나면 펌핑되면 좀 많이 이게 드러나거든요. 워낙 잘 다듬어진 몸 때문에 약물을 쓴 게 아니냐는 의심도 종종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뭐 약을 하지 않았느냐, 뭐 스테로이드를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를 제가 봤는데 사실 그럴 이유는 전혀 없고요. 사실 이 나이에 제가 뭐 그것까지 써가면서 몸을 만들 일은 없고. 운동을 마친 뒤 꺼내드는 도시락. 매일 손수 만든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제가 식단을 꼭 지켜요. 나머지는 이제 가족들하고 또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뭐 자율식으로 그렇지만 뭐 아무거나 막 먹진 않고요. 기왕이면 좀 클린한 걸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닭 가슴살과 채소 위주로 식단 관리도 철저합니다. 제가 항상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 건데 병아리 콩으로 해서 두유를 직접 만들어요. 자, 이거 계란 하나 같이 먹고 맛있니? 이렇게 운동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이제 가족 당뇨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형님이나 아우나 다 그 약으로 조절을 했는데 이제 외국에 사업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몸으로 느끼겠더라고요. 혈당이 식사하고 나면 혈당이 오르고 막 이러는 거를. 젊은 시절엔 등산을 즐겼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는 박 씨.
현재 그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일까? 검사 결과는 55세,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젊게 나왔습니다. 근력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1%에서 2%가 줄어들기 때문에 70대가 되게 되면은 실제 젊을 때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마치 30대 초반의 나이처럼 근력이 최우수 상태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패션 회사를 찾았습니다. 아들이 디자인한 옷을 직접 입어보는 순간이 요즘 그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내 사이즈를 맞춘 거 아니냐 이거? 오야 좋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제 백화점 가서 요즘 흐름이 어떻구나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매일 매일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패션에 대한 정보를 나름대로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는 시니어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시작한 운동이 그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색을 입혔습니다. 옛날에는 참 제가 말도 별로 없었고 소극적이었었고 뭐 크게 뭐 내세울 것도 없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졌는데, 지금은 하다 보니까 뭐 자세도 바르게 되고 그다음에 좀 자신감도 붙고. 아들과 함께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혼자 연구하며 해온 운동이기에 국가대표 보디빌더에게 조언도 구하며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올해 안에는 가만히 서 있을 때 그게 좀 보이도록 하고 싶거든요. 국가대표로 보시기에 어떠신지? 근데 연세에 비해서 너무 좋으셔서 제가 어떻게 그걸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나이를 핑계로 멈추지 않는 건강한 삶. 박영득 씨는 오늘도 성장 중입니다. 대전의 한 헬스장. 강렬한 움직임으로 시선을 끄는 여성. 올해 78살 김순희 씨입니다. 자, 고관 잘라서 그대로 밀면서 후, 그렇지. 한 번 더 마지막. 마시고 힘내시고 발바닥 밀고. 여러 차례 보디빌딩 대회에서 시니어 챔피언을 차지하기도 했는데 대회 출전자 가운데 70대 여성은 그녀가 유일했습니다. 우연히 그냥 4등 한 번 하고 3등 한 번 하고 전국대회만 나갔어요. 근데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녀의 변화는 9년 전 의사의 한마디 조언에서 시작됐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제가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게 뭐 수영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다리 허벅지 운동을 좀 해서 여기 근육을 좀 더 좋아지면은 걷기가 좀 부드러울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운동을 시작한 나이가 69살. 처음에는 제가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라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기력이 딸려서 조금씩 하면서 늘려왔어요. 얼마 전 건강검진 결과에선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게 나왔습니다. 뇌혈관 나이가 62세예요. 근데 지가 현재 한국 나이로는 78세거든요. 그럼 16살 젊게 나오신 거예요? 내 나이에서는 내가 최고로 건강하다 생각하고요. 아픈 데도 없고 근육량은 나 따라올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2011년 당시 근육량 18.7kg, 체지방량 17.4kg에서 근육은 늘고 체지방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아픈 무릎으로 하기가 아프니까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병이 와서 통증을 겪으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이 운동하면서 어려운 것은 그거에 비하면은 쉽다. 아들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처음 운동을 시작했다는 김 씨. 예, 저희 어머니입니다. 네, 친어머님. 엄마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아들 몰래 더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한 며칠 하시고 연골이 없으셔서 그런지 좀 며칠 하다가 못 하시겠다고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못 하시나 보다 했는데 어머니 스스로 저 모르게 동네 헬스장, 아파트 헬스장에 가서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하체 운동에 집중해온 그녀는 가장 자신 있는 부위로 허벅지를 꼽습니다. 거의 48cm 정도 나옵니다. 50대 남성인 기자의 허벅지 둘레와 비교해보는 유쾌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힘 줘요. 힘 딱 줘요. 51cm 정도 나오십니다. 그 정도면 좀 없는 건가요? 많이 운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 그럼 78인데 그럼 나이 차이도 많은데. 저희가 나이 들면 어머니만큼은 그래도 못해요. 왜냐면 여성분이 복근을 만들고 하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른다는 건 남성들보다 저는 2배, 3배 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식단 역시 철저히 관리하며 9년째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식단, 둘째 운동. 식단이 건강을 많이 챙겨줘요. 잘 먹어야 되고. 운동하시기 전에는 식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보통? 그때는 하얀 쌀밥에다가요, 찌개, 주로 찌개, 국 이렇게 먹었어요. 단백질을 오리고기도 좋고 닭고기도 좋고 생선도 좋고 때때 끼니마다 챙겨 드셔야 돼요. 필수로 이 시니어들은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김 씨. 아프지 않고 즐겁고 오래 살기 위한 그녀만의 방식입니다. 이젠 운동하는 시니어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이 7년 사이 5%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게 초점을 받는 것들이 사실 예전에는 노인이라고 하는 걸 한 그룹으로 봤거든요. 한 그룹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노인이라고 하면 다 활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전체적인 측면에서 단일적으로 봤다면 지금은 이제 다양성, 개인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활동성이 좋아지면서 사회적인 욕구 이런 것도 확장되는 거죠. 매일 이른 아침 학교 운동장에서 뛰는 두 사람. 정혜자 씨와 그의 아들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 DNA를 저를 닮아서 그런지 이제 운동을 좋아하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어떻게 어머니보다 나으세요? 저보다 좀 더 나으신 것 같아요. 네. 어느 땐 제가 못 따라가가지고 감사하죠.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잘 운동도 많이 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편안하죠. 거침없이 구름다리를 건너가고 거꾸로 매달린 채 복근 운동을 이어갑니다. 매일 자기 전엔 팔굽혀펴기 200개가 기본. 이 모든 노력은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 씨가 축구를 시작한 건 15년 전. 처음엔 다이어트를 위해 뛰기 시작했는데 얘가 이렇게 그냥 살찐대로 살다가는 혈압병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46살 때부터 학교 운동장을 오후에 2시간씩 뛰었어요. 뛰다 보니까 진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이 빠졌던가 봐요. 동네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우리는 가라! 우연히 축구의 매력에 빠져 지금은 송파강동 실버 축구단의 홍일점으로 그라운드를 누빕니다.
여자 팀에서 한번 뛰어보려고 이제 여기저기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안 된대. 저는 대상이 아닌데 70살 먹은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몸싸움도 남자 선수들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 축구팀이 80대인데 그 70대나 60대는 각 구마다 다 있어요. 근데 이 80대는 인원이 많지 않아 가지고 강동하고 송파하고 합쳐서 2020년도에 창단을 했어요. 한 5년 전에. 남성 못지않게 열심히 뛰시고 운동의 열의가 깊어요. 항상 이렇게 이 축구라는 운동이 몸싸움이 한 50%인데 그 몸싸움에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혹시 경기 중 다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보다는 좋아하는 축구를 못하게 될까 봐 걱정될 뿐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축구하다가 다치실까 봐 걱정되는데 저는. 한번 그 젊은 애하고 부딪힌 뒤로 또 만약에 내가 다쳐갖고 축구를 못하게 되면 어쩔까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인생에 진짜 이 축구가 너무 제가 이렇게 취미를 가졌다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언제까지 뛰실 생각이세요? 저는 진짜 80까지 뛴다 그러면 남들이 욕을 한 거 몰라도 건강이 허락하면 한. 정혜자 씨에게 축구는 단지 운동이 아니라 삶의 활력이고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본인 신체 나이가 몇 살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솔직히 한 50대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자신이 엄청 젊은 것 같아요. 요즘 70대는 몸도 마음도 분명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1970년 62.3세였던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2023년 83.5세로 21년이 늘었습니다. 지난 한 20년 정도를 놓고 보았을 때 과거 20년 전에 약 65세에 해당하는 정도의 전반적인 사람의 기능이 지금은 약 73세에서 74세 정도에 관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의 20%에서 25% 정도가 고장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회생활을 좀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노인의 몸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20% 정도가 고장나는 이 지점이 도래하는 그 시점이 10년 정도 뒤로 미루어졌다는 것이죠. 노인의 삶은 이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삶을 설계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이제 구세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노인들을 어떤 하나의 특정 집단이 아니라 어떤 개개인의 어떤 특성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는 이제 젊은 층하고 다르지 않게 어떤 개인의 어떤 주도성, 개인의 어떤 욕구, 사회적 욕구, 그런 것들이 이제 확장될 텐데, 그런 것들을 또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힙한 모습으로 팝핀 댄스를 선보이는 이 사람. 올해 나이 74살, 우리나라 최고령 팝핀 댄서 K영 씨입니다. 은퇴 전 그는 고등학교 음악 교사였습니다. 고생한 지가 오래되니까 이제 프리하죠. Everything is okay. 모든 게 가능한 것은 너무 일에만 골몰하지 말고 삶을 여롭게 즐겨라. 우리 현재 나이는 삶을 즐기는 세대니까. 5년 전 팝핀을 배우겠다며 처음 댄스 학원을 찾았을 때 선생님은 적잖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실장님이 이제 먼저 연락을 주셨죠. 근데 민수야, 저기 팝핀 수강생이 한 명 오는데 완전 이제 노인 어르신이 나와가지고서 근데 제가 이제 놀랐는데 기본기를 독학으로 이제 습득하신 상태에서 여기 학원을 찾아오셨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진심과 치열한 노력은 실력이 되어 돌아왔고 이제는 젊은 댄서들과 함께 공연을 할 수준이 됐습니다.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한번 배우고 싶다 하면 저는 즉시 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즉시 도전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내가 습득할 때까지 계속 하고 그게 완전히 습득이 되고 마스터되면 또 다른 걸 하고. 그가 팝핀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조금 엉뚱합니다. 어느 날 그 유튜브를 보니까 80세 된 할아버지가 팝핀 배틀을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야. 젊은 사람 뺨치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야, 저 나이에도 하면 나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할아버지가 아니고 중국의 유명한 팝핀 댄서가 분장을 한 거야. 그 속았죠. 속았는데 뭐 동기 어떻게 됐든 하고 보니까 잘했다 싶어요. 춤을 추기 시작한 이후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취미 부자이기도 한 K영 씨는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도전하고 더 즐겁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걸 도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긍심도 가지고 자신감도 가지고 더 건강하고 젊음이 있으면 자기 자화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도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이들은 자신을 노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노화를 늦추고 삶을 확장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전 중입니다. 한국은행 작년 보고서를 보면 간병비가 평균 370만 원입니다. 24시간 간병인 쓰고 싶다. 3개월에 돌려가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궤적을 타기로 결정하느냐. 저속노화 궤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가속노화 궤적으로 가느냐. 자기 돌봄을 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 일단 마지막 30년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고 말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 대비했을 때 운동을 하게 되면 거의 2년 동안 노화 시기가 멈춰 있다.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신체 활동이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특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이 과거의 효문화 때문에 몸이 편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시려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걷기밖에 안 하십니다. 고령층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근력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뼈 밀도와 근육 유지가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교육이 충분히 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모델들이 당당한 발걸음과 활기찬 표정으로 러너웨이를 오갑니다. 모델들은 평균 나이 73살의 용인지역 거주 어르신들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려고 하는 어르신들께서는 열정은 젊은 청년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가족과 지인 등 수백 명의 관객들은 모델들에게 뜨거운 환호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너무 황홀했고 행복했어요. 진짜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런 제스처라든가 아무튼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패션쇼 하면서 약간 힐링이 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니어 패션쇼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모델들은 무대에 서기 위해 전문 강사에게 몇 달에 걸쳐 수업을 받았습니다. 워킹과 포즈 등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은 걷는 자세 교정과 자신감 고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생활하실 때 몸을 많이 웅크리거나 이게 굽어진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통증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바른 자세를 제일 중점으로 두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화 신다가 다시 힐을 신을 수 있게 됐고, 네. 그리고 이게 보이지 않게 코어 힘이 되게 필요해요. 높은 거 신으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해지고. 용인시는 시니어 패션쇼를 해마다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유영수입니다.